있다 이거는 염두에 두고 갔었어요. 근데 보니까 1년 반 그 이스탄불까지 가는 데 1년 반 걸렸고, 그리고 이제 좀 둘러보고 자전거는 먼저 보내고 둘러보고 돌아오는데 3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하루에 50km를 잡고 했었고요. 정말 세게 달리면은 100km 조금 넘어본 적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100km쯤 달리고 나면은 그 다음날에 못 달리게 돼갖고 그냥 50km로 하자, 예, 그러고 갔습니다. 처음에 좀 거리 계산, 이 기간 계산도 해볼 때 일단 기본 50km로 잡고 그 중간에 쉬는 시간까지 다 따로 잡아갖고, 그러니까 5일 달리고 이틀 쉬고 뭐 이런 식으로 쉬는 시간까지 다 잡아서 계산한 기간이 1년에서 1년 반 정도 나왔었어요. 저가 제가 출발 거의 당일날에 완성을 하고 했던 저건데요. 그 기본적으로 처음에 계획은 했었습니다. 일단 터키 이스탄불이 종착이고, 그리고 저는 중간에 황산에 들리고 싶었었고, 그 쓰레기 마을에 들리고 싶었었고, 인도에서 라다크에 들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 점을 따라서 그리니까 최단 거리가 저렇게 나오더라고요. 가고 싶은 거 방향, 가고 싶은 것만 찍어가지고 연결시켜서 가는 거예요? 예, 저는 이게 막 돌아보지 않고 그냥 거의 최단으로 연결을 했었습니다. 장기 여행자. 자전거 여행의 관점에서 저는 사실 일단은 중국이 전 되게 인상적이었고, 중국에서 자전거 타기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우리나라보다 쉽더라고요. 이 길이 일반적으로 널찍널찍하고, 도시에는 이제 보도라고 해서, 보충도로라고 해서 좀 갓길 같은 것들도 이제 마련되어 있고, 그래서 좋았었고, 카라코름 하이웨이를 저는 거의 한 70~80%는 제가 점프했던 것 같아요. 버스로 뭐 위험한 구간도 있다고 하고 막 이라고 해서 좀 나중에는 후회를 좀 하게 됐는데, 거기를 점프하고서 이 어디자 혼자 좀 덜 가서부터, 제가 지금 그 지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예, 북부 쪽에 한 도시에서 길깃, 길깃이란 도시에서 이제 그 국경 도시 소스트까지 가는 길이 있었거든요. 소스트에서 이제 중국 국경에 가려면 거기서 차를 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길깃에서 소스트까지 가는 길은, 근데 길도 되게 좋았고 거기 풍경도 너무 환상적이라 갖고, 야, 이건 진짜 돈 주고도 달리겠구나 싶던 길이었고요. 번데기 앞에 주름 잡습니다만은 이제 30대가 되면서 이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몸과 마음이 충돌을 하는구나. 될 수 있으면 이 몸에 따라줘야겠구나 막 이러면서 가서, 제가 파미를 안 가자고 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카라코름 하이웨이도 그러면서 포기한 게 너무 아쉬워져 갖고, 아, 그럼 파미르는 내가 30대 마지막 도전이다 라고 생각하고 가보자 이러고 갔었는데, 가니까 되게 그 자연 환경은 정말 광활하고 정말 사람도 없고 막 이런데, 거기 안에서 혼자 달리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키르기스탄이랑 타지키스탄에서 보시면 메밀을 사셔갖고 그걸로 드셨잖아요. 아, 네네. 저도 그게 굉장히 혹했는데, 아, 그거 메밀 구하기가 쉽나요? 거기 쪽에서는 메밀 구하기 쉬워요. 예, 싸고. 한 1kg 정도 구해서 가신 거를 봤는데, 예. 1kg를 구하면 블로그에 몇 끼 정도 그렇군요. 먹을 수 있나요? 아, 1kg 저 한 3끼 먹고도 다 못 먹고 왔는데요? 되게 5끼는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그게 배가 부른다고 하셨으니까 거기 예. 혹해가지고. 블로그를 잘 읽어주셨군요. 예, 그게 러시아에서 메밀을 그렇게 죽처럼 끓여 먹는 거를 주식처럼 먹더라고요, 사람들이 아침밥으로. 그래서 그런지 그 스탄 나라들에 쭉 이제 그렇게 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아침 먹으면 계속 든든하다고 해서 그거 믿고 사봤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보면 그 스토브가 있거든요, 나무 캐는 우드 아, 스토브가 있는데, 예. 그거 구하기 쉬운가요? 그걸 바람 때문에 되게 고생하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혹시 아까 핸드폰 보고 있었던 게 블로그 보고 아니, 딴 거예요. 아, 그래요? 보리스 공원 어딘가. 예, 근데 그거 구하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저는 키르기스탄 오시에서 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타지키스탄에서는 거의 구할 수 없다고, 두샨베에서는 모르겠어요. 예.
OC에서도 대형마트 누구는 어디 마트 찾아가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없고, 그래서 거기서 또 소개시켜준 게 시장이고, 시장 가서 봤더니 없고, 대형마트가 2개 있었는데 그 2개 다 가봤는데 그 마지막 대형마트에서 하나 있었어요. 예, 그 고형 그 조그만한 그 동그랗게 생긴 그 고형 고체 연료, 예,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가볍고. 예, 근데 이게 불이 진짜 안 붙더라고요. 그래요? 예, 이 바람이 부니까 고원에서. 다니시다가 이제 유로트 같은 게 보이면 그냥 쑥 가셔갖고 그 얘기해서 밥을 파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건가요? 근데 몇 번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그게 웬만한 데서는 이렇게 간판을 붙여놔요. 간판을 조그맣게라도. 예. 그래서 알아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앞에서 오는 자전거 여행자들마다 이제 얘기를 하니까 서로 이제 정보를 교환하거든요. 그러면 너 몇 킬로 더 가면 뭐 있을 거다, 몇 킬로 더 가면 뭐 있을 거다. 그거 듣고. 위협을 느껴야 하는 적이 있습니다. 위협, 사람에 대한 위협이겠죠? 사람이나 예. 저는 사실 가기 전에 제일 걱정했던 거는 저는 사실은 개였거든요. 그렇죠. 네. 개 진짜 막 인터넷에 진짜 이잡듯이 다 뒤져봤어요. 개를 만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근데 막 보니까 막 몽둥이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뭐 그 무슨 초음파 막 쏘는 거 이거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건 아무래도 경계심을 풀고 온화한 마음으로 다가가면은 걔들도 너를 맞아줄 거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고 광견병 예방주사까지. 사실 광견병 예방주사 개가 맞으면 무료인데 사람이 맞으면 되게 비싸더라고요. 한 회에 8만 원인데 그걸 3회를 맞아야 돼요. 개 물리면은 그 비눗물로 씻으면은 낫는다는데 그냥 비눗물로 씻어볼까 그러다가 그냥 맞고 갔는데 사나운 데들이 있더라고요. 나라마다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태국에서 개들이 그렇게 쫓아왔어요. 막 짖으면서. 그때 진짜 가다가 보면은, 아니 사람이 키우는 개도 있고 뭐 들개도 있고, 가다 보면 막 이게 막 짖으면서 달려갖고 막 진짜 막 사람들이 그러면은 대부분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일단 멈춰라. 멈추면은 걔들도 80%는 멈춘다 막 이랬는데 뒤에서 바로 걔가 쫓아오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완전 막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진짜 막 다니다가도 걔가 나올까 막 이랬는데, 거기에서 만난 자전거 여행자들한테 들어보니까 태국개는 좀 작거든요. 말랐고. 예. 나중에 이제 터키 가면은 더 큰 개들이, 거기도 개들이 호전적일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 중간에 제가 개도 한번 물리고, 예, 그때는 자전거도 타지 않고 걷고 있는데, 걷는데 누가 뒤에서 종아리를 꽉 물고 돌아봤더니 벌써 물고 튀고 있더라고요. 네. 비눗물 바로 이제 처치해주고, 옆에 동네 아주머니가 있어서 비누 갖고 나오시고, 그리고 병원에 가보니까 광견병 주사 맞았냐고 그러면서 그 비눗물로 소독하면 된다고, 앞으로 상처는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제가 좀 개에 대한 태도를 호전적으로 전환을 해서, 니네가 귀여우면 귀여운데 아니면은 얄짤이 없다 이렇게 해갖고 가다가 이제 타지키스탄에서 역풍을 한번 세게 만난 적이 있는데, 예, 그때 자연 환경으로 따지면 저는 역풍이 제일 힘들었는데요. 역풍이 부는데 진짜 뒤로 밀리는 정도라서 자전거를 타면 이제 이쪽으로 비껴치고 이쪽으로 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끌다가 타다가 막 이러면서 가는데, 그때 제가 부러웠던 게, 진짜 제일 부러웠던 게 제 반대 방향으로 오는 사람들. 근데 대부분은 유럽 사람들이 오니까 대부분은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진짜 인사를 하면은 벌써 표정부터가 되게 밝아갖고 자기들은 지금 시속이 30, 40이 나온다고 평지가는데 저는 지금 1시간에 3km도 못 가고 있는데 막 이 바람이 한 5, 6시간을 맞고 있으니까 진짜 15km 가는데 5시간 걸리니까 이게 진짜 나중에는 세상이 막 다 원망스럽고 막, 야, 나한테만 왜 이러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때 개 한 마리가 막 짖으면서 저한테 달려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제 인생에서 이렇게 제 성대를 활짝 열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야, 막 그러니까 걔가 이제 뒷걸음질을 쳤는데,
그렇게 한번 트이고 나니까 이제 쉬워져 갖고 나중에 터키에서 진짜 하루에 뭐 한두 번씩은 꼭 이제 마주치고 그랬었는데 양치 개들이 거긴 또 있어 갖고 이제 한번 이게 생기고 나니까 설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니까 80%는 진짜 멈추더라고요. 전체 여행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하루 비용은 얼마 정도? 해마다. 그리고 돈은 어떻게 관리하는 돈은 제가 처음에 넉넉하게 예산을 잡았던 게 하루에 5만 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하루에 5만 원으로 1년을 잡고 나갔는데 나는 분명히 더 걸릴 거고 나는 분명히 아낄 거다 이 생각이 있어갖고 일단 대충은 그렇게 잡고 나갔는데 그러니까 한 1,800만 원 되는 돈으로 결국 1년 10개월 정도 쓰고 나왔었고요. 그리고 돈 같은 경우에는 계좌를 2개를 만들어 갖고 이 계좌가 이제 인출 계좌예요. 그래서 이 계좌는 그냥 돈을 놔두는 계좌고, 그래서 여기에서 한 달에 한 뭐 50만 원, 60만 원씩 옮겨 놓고, 왜냐면 이 카드를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카드로 ATM을 주로 이용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남는 돈은 그 나라 국경에서 보통 환전을 하고 하는 식으로 갔었습니다. 적절히 이제 쓰면은 될 것 그럼 같기도 해요.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넘어가실 때 한 번에 다 바뀌셨나요? 아니면 중간에 어디 따로 인출을 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허락 같은 데서 이렇게 인출을 하신 적이 있나요? 아, 예. 그때는 제가 타지키스탄에서 ATM이 없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바꿔 갔어요. 근데 어차피 많이는 쓸 일이 없었어 갖고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 그때 어느 한 정도 뭐 일단 한 50만 원 안 됐을 거예요. 50만 원. 예. 그래서 그 전에 다녀오셨던 분 블로거가 있어서 그분이 쓰신 돈들 정리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참고하면서 갔었습니다. 50만 원? 50만 원. 유럽 같은 데 큰 데 가면은 ATM가 있겠죠? 예. 아. 거기에는 있었어요. 가실 때 그 짐 무게 몇 킬로 정도 갖고 짐 무게가 자전거 빼고 저는 뒷페이니어랑 위에 렉팩 이렇게 있어갖고 핸드바백까지 해서 20kg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예. 점프할 때 자전거는 어떻게 뭐 교통수단 예. 어떻게 그래서 찾아봐서 이 자전거를 실어줄 수 있다는 데로 갔었고요. 뭐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렁크가 있는 데를 탔었고, 딱 아닌 경우에 딱 한 번 태국에서 탔을 때 저기 이 뒷좌석 쪽에 자전거를 메고 가게 했더라고요. 저는 그건 줄 모르고 갔었는데 자전거 돈도 내라고 하더니 그렇게 실어줬더라고요. 기차 같은 경우에는 태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도 기차를 타기가 괜찮았었고요. 짐칸에다 넣어. 인도 치안 괜찮나요? 요새 뭐 말이 좀 많은데 특히 여자들 혼자 여행 가면 아, 예. 괜찮으셨어요? 그래서 인도 같은 예. 경우에는 제가 여기에서는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 제가 여행 중간에 한 6개월 정도 같이 다녔던 동행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가면서 인도만은 동행이랑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 친구도 오다가 동행이랑 좀 헤어지게 되면서 다른 동행을 찾다가 마침 루트랑 뭐 기간이 저랑 비슷했던 거죠. 그래서 한 태국에서 좀부터 그 동행을 한 파키스탄 신장 쪽까지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괜찮았는데 기본적으로 조심하던 거를 조금 더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저는 사실 제일 힘들었던 거라고 하면은 저는 의외로 저는 파미르에서도 생각했던 게 파미르란 건 차라리 이건 정말 큰 과제고 이거는 내가 열심히 해갖고 넘으면 되는 거니까 했는데 그것보다 파미르를 딱 넘은 이후에 두샨베까지 갈 게 저는 더 두렵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큰 과제는 했는데 그러고도 계속 크고 작은 오르막들은 있을 거고 그거를 계속 견뎌나가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나중에 뭐 여러 일정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거의 두샨베까지는 점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두려워했던 거를 저는 터키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데 터키에 내륙 도로로 가면은 되게 좀 심심해요. 풍경도 그렇고 진짜 산들은 진짜 진짜 짜잘한 산들이 근데 계속 있는 그런 식이거든요. 오르락내리락하고 막 이런 건데 거기에서 뭐 개는 뭐 가끔가다 나오고 뭐 이러는데 너무 심심하더라고요. 권태롭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진짜 뭐 하나가 있어 빡세게 빡 넘어버리면 그거면 되는데 이거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걸 계속 내가 이거를 반복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게 저는 되게 힘들었고 그게 아마도 제가 인생에서 힘들어했던 지점이 아닌가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전에도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인생이 너무 긴데 이거를 어떻게 채워야 될까 너무 뻥 뚫린 거를 그냥 채워나가는 것 같아갖고 좀 우울해졌던 시기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번 시기에 좀 나름 답을 주고 오게 됐었죠. 여자분 혼자 가셨는데 네, 어때요? 장단점이 있었을 텐데. 맞습니다. 예. 단점이 있는 만큼 제가 조심해야 되는 만큼 또 사람들이 저에 대한 경계심이 없으니까 또 더 잘 다가갈 수 있는 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는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계속 아쉬웠던 거는 뭐 진짜 뭐 초대를 받았는데 한 50%는 다 끊고 갔다든지 뭐 그 진짜 해지면 밖에 안 나갔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아쉽지만은 뭐 여행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가서 그냥 그렇게 갔었는데요. 터키는 마지막 나라니까 이제 점프 없이 가보자 그러고 갔었는데 하루는 이 산을 오르는데 이제 무릎이 안 좋고 그날은 정말 좀 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기에 트럭이 가다가 오르막에서 서더니 뒤로 오는 거예요. 후진하는 거예요. 오르막에서. 그래서 트라부존 나 간다고 그래서 탔거든요. 타갖고 트럭이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트럭 안에 침대도 있고 1층, 2층 침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잠은 뭐 2층 침대에서 자라고 하느니 뭐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하느니 막 이래갖고 제가 막 되게 아니다, 난 괜찮다. 그러면서 막 자기를 못 믿냐 그래서 아니다, 난 네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우린 친구야. 막 이러면서 번역기로 계속 이 대화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가긴 했는데 가서 무사히 이제 호텔로 들어갔는데 그러기까지가 한 번은 진짜 그 트라부존까지 가기 한 몇 킬로 전에 이제 차를 세워서 지금 트라부존 차 막히니까 기다렸다 가자 그러면서 저쪽으로 이제 몸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어떡하나, 제가 호신용 스프레이는 이미 이제 손에 쥐고 있었는데 이걸 그 문을 잠그니까 이거를 써도 이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마침 그분 핸드폰에 전화가 와서 제가 그래서 그때 제 지인한테 나 지금 화상 카톡 좀 이거 걸어달라고 해갖고 이제 그분이 좀 이제 제 예전 상사셨는데 약간 좀 험사궂게 생기셨어요. 그래서 그분이랑 이제 통화하면서 이분하고 인사드리고 하니까 그때 이제 차를 또 출발시켜갖고 갔는데 그때 이 블로그에 이런 얘기를 올리니까 댓글에 터키에서는 남자 둘만 있는 환경을 절대 만들지 말라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정말 조심했었어야 되는데 못 조심했던 부분이라서 그 뒤로는 절대 타진 않았습니다. 미얀마의 길이 좀 안 알려졌지만 되게 안 좋더라고요. 거기 달리다가 이게 자전거 아무리 끌리는 느낌이 들어서 보니까 펑크가 나 있고 펑크가 난 데다가 보니까 짐바지도 두 개가 양쪽으로 부러졌더라고요. 근데 제 짐바지가 저는 알톤 투어로드를 타고 나갔었는데 짐바지가 알루미늄인가 그랬어갖고 용접이 안 되는 짐바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제가 그래서 이게 서 있으니까 옆에서 이제 오토바이 타다가 쉬시던 분들이 몰려오셔갖고 무슨 일이냐 이래갖고 그분들이 이제 그 짐들을 다 이제 옮겨주셨고 펑크를 일단 떼우고 저는 짐 없이 자전거만 타고 그분들이랑 같이 그 다음 마을로 가서 자전거 가게 가보니까 안 된다 그래서 또 그분들이 또 같이 그 다음 마을로 그리고 나중에 거의 도시 같은 데까지 가신 거예요. 그래서 도시까지 갔는데도 이건 용접 안 된다 그러셨는데 이분들 같이 가신 분들이 막 사정을 하니까 이분이 그러면은 안 되는 거라도 어떻게 떼어보겠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떼우셨더라고요. 임시로 이제 인도 가면은 바꾸라고 그래갖고 그렇게 떼어주셔갖고 좀 그 짐바지게 그래서 인도 가기 전에도 계속 한 몇 번 계속 부러졌거든요. 근데 다행히 인도 이제 가서 새 짐바지를 구해갖고 오게 됐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제가 이제 몽골에 돌아오면서 가려고 몽골을 아껴놨었는데 나중에 몽골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결국은 제가 가기 하루 전에 국경이 닫혀버려갖고 못 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근데 작은 유심을 그 나라마다 사갖고 갔고 정말 막 5일 있던 투르크메니스탄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안 사긴 했는데 이게 다 사서 다녔어요. 왜냐면 저는 사실 이 인터넷 없이 다녀보면 어떨까 이 생각도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 GPS가 인터넷이 없으면 잘 안 잡히더라고요. 태국에서도 시골에서 막 그것 때문에 막 헤매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사서 가야겠다. 이게 너무 열심히 말고 좀 그냥 순간에 충실하게 살아야겠다. 지금으로서는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를 찾고 있거든요.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환경교육 쪽으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 지금 쓰레기 쪽에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쓰레기를? 다 자기가 선택하고 느끼는 대로 행동하는 게 지속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는 좀 이런 데 관심이 있으면서도 좀 기본적으로는 좀 회의적이었어요. 그 인류의 장기적인 미래에 대해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플라스틱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될 것 같은데 망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이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의 삶에만 집중을 했던 게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내 삶 정도는 바꿀 수 있으니까 그거에만 좀 집중해야 되겠다. 그리고 멀리는 그냥 보지 말아버리자 이러면서 그냥 이번 여행을 통해서 저는 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희망은 있다는 생각은 예전에도 했었지만 굉장히 희미한 불빛 정도다라고 생각했었다면은 이번 여행을 통해서 또 다시 사람들한테 느끼고 받고 하면서 조금 더 그 희망을 좀 분명하다고 걸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게 계속 보고 있으면 불편하니까. 이것들 지금 보이시죠? 아니요. 저는 제가 그래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즐길 수 있는 선에서. 그렇지.